내가 감히 나를 쳐다봐? 무릎 꿇어, 당장! 부사장실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여자 청소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유니폼이 커피에 젖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강철호 회장의 딸입니까?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은인의 딸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청소부로 보였던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남의 한 대저택. 새벽 2시였습니다. 강철호 회장의 서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김태준 경리부장이 횡령 증거를 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층 침실에서 소리를 들은 강수진이 파자마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검찰과 경찰 30여 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철호,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잠옷 차림 그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달려들었지만 여경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계단 위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검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진과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강 사장님 따님,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네 가족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 똑같이 갚아드리죠. 뭐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진이 그의 앞을 막으려 했지만 김태준은 그녀를 밀치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모든 언론사가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재벌 영예 강수진 가족, 1000억대 횡령 사건 연루. 집 앞에는 취재진이 수십 명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수진은 맨 얼굴에 파자마 차림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찍어댔습니다. 출근하던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것은 문자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아. 연락하지 마.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들이었어? 겉만 번지르르 했네. 집안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강수진 씨죠? 법원입니다. 재산 압류 통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은행입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계단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은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겨우 사흘 만인데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김태준이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강철호 회장이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태준 아버지가 20년 전 우리 회사에서 횡령을 하다가 감옥에 갔단다. 그 아들이 복수하는 거야. 그럼 증거는요? 아버지는 결백하시잖아요. 모두 조작됐어. 내 도장, 내 서명, 전부 위조야. 하지만 너무 정교해.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를 구할게요. 꼭 나오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 잘 부탁한다. 이틀 후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수진 씨 보호자시죠? 강철호 씨께서 옥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돼. 수진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급하게 달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 좀 해봐.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품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응급실. 의사가 나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증 뇌졸중입니다. 반신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흘 후 장례식장. 빈소에는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 수진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자락만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장례식장 밖에는 기자들만 수십 명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강수진 씨, 한 말씀만. 횡령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구차에 아버지의 관을 실었습니다. 상여꾼도 없었습니다. 장례 지도사 2명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이 혼자 운구차를 따라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만 끊임없이 번쩍거렸습니다. 장지에서 돌아온 수진은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한쪽 눈만 겨우 뜨고 있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내드렸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살아야 해요. 꼭 살아남아야 해요. 그날 밤 병원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일주일 치료비만 8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의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집행관이 저택에 왔습니다. 재산 압류 집행입니다. 오늘 중으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수진은 다마스 짐차 한 대를 불렀습니다. 실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남 대저택에서 구로구 쪽방촌까지 1시간 거리였지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녹슨 계단, 빨랫줄에 걸린 낡은 옷들. 수지는 휠체어를 밀며 비좁은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다 왔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3평짜리 방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바닥에 요를 깔고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명품 가방을 열어 남은 돈을 세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지폐가 1장, 1만 원짜리가 2장, 12만 원. 이걸로 어떻게 해? 다음 날부터 수지는 이력서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MBA.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다가 이름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수진? 혹시 그 강수진?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적합한 인재를 찾고 있어서요. 2번째 회사. 강수진 씨 능력은 출중하신데 지금 저희 회사 이미지상 3번째, 4번째, 5번째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10,000원. 할 수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수지는 서서 잠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아, 알바, 정신 차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라면 1개, 어머니와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약을 제때 드셔야죠.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약값이 없어서. 의사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치 약값만 20만 원입니다.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병원에서 나온 수진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편의점에 출근해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 작은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모집, 여성 우대, 즉시 채용. 수지는 전단지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청소 용역 회사 사무실, 40대 남자 과장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자 청소부 뽑습니다. 대기업 본사 건물이에요. 할래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월급 180만 원. 새벽 6시 반 출근.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날 밤 수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이화여대 졸업장을 꺼냈습니다. MBA 학위증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천천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냥 살아야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수지는 청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청소 마이너스 강수진.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건물, 지상 40층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직원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 쪽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3층부터 10층까지 맡으시면 됩니다. 화장실 청소는 하루 2번. 수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3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 소리, 구두 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레질을 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 과장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강수진 아니야? 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진짜 너야? 여기서 뭐해? 복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일하고 있어요. 일? 청소를? 윤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벌 딸이 청소부라니. 완전 대박이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강수진이래. 아, 횡령 사건 그 집 딸.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윤 과장은 일부러 복도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어머, 미안. 청소부님, 여기 좀 닦아주세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선배였습니다. 야, 강수진.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여기 휴지 떨어졌어. 주워. 바닥에는 휴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던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은 몸을 굽혀 휴지를 주었습니다. 역시 재벌 딸도 별거 없네. 이제 보니 평범한 청소부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수진은 직원 식당이 아닌 지하 용역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송 차장이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송 선배님, 나한테 말 걸지 마. 우리 모르는 사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목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8층 복도를 청소하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민호 이사였습니다. 대학교 1년 선배. 집안이 어려워 학비를 내지 못해 자퇴 위기에 있을 때 수진의 아버지가 장학금을 지원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그를 봤습니다. 그도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괜찮았어요. 일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쪽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돌아가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무릎 꿇고 매일 욕을 듣고 매일 무시당하는 삶.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최영철 회장의 집무실. 68세의 회장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6시 40분, 회장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구석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의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지만 우아했습니다. 이상하네. 저 청소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회장은 같은 시간에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항상 새벽 6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보다 30분 일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집무실에서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3층부터 10층까지 복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청소부가 5층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일부러 커피를 쏟았습니다. 어머, 미안. 청소부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로 닦았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화장실 앞 복도. 한 남자 직원이 그 여자에게 뭔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오후 3시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3층부터 10층 담당하는 여자 청소 직원 있지? 네, 회장님. 그 사람 신원 조회 좀 해봐. 지금 당장요? 응. 빨리.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청소 직원 신원 조회 보고서입니다.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깨끗한 정장 차림의 여자.
웃고 있는 얼굴. 이름을 보는 순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수진, 강철호 회장의 딸.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MBA, 전 강남 거주, 현재 구로구 쪽방촌 거주.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은인의 딸이.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시는 분이십니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호 회장. 그분은 내 대학 동기였어. 30년 전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분이 5천만 원을 빌려줬지. 아무 조건 없이. 그 돈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따님이 이렇게 된 줄은 몰랐어. 회장은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수진이 8층 복도를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분 딸이 내 회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니.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해. 그리고 회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을 괴롭히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전부 명단 작성해. 하나도 빠짐없이. 네, 회장님. 회장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철호야, 미안하네. 자네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내가 지켜주겠네. 그날 밤 회장은 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강철호가 자신에게 돈을 건네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영철아,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야. 걱정하지 마. 천천히 갚아도 돼.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철호야, 자네 딸. 내가 꼭 지켜주겠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4시, 수진이 9층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청소부, 김태준 부사장이었습니다. 네, 부사장님. 내 사무실로 와.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부사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김태준이 책상에 기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강수진. 네. 무릎 꿇어. 수진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빨리 안 꿇어?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 수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준이 책상 위에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 바닥에 천천히 쏟았습니다. 닦아. 수진은 허리춤에 찬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때? 재벌 아가씨에서 청소부 된 기분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추천했어.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청소 용역 회사에 지원했을 때 그 회사 사장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내가 전화했지. 강수진이라는 여자 있으면 꼭 우리 회사로 보내줘라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김태준이 몸을 숙여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20년 전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파멸시켰어. 횡령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지. 우리 아버지는 그 안에서 돌아가셨어. 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됐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닥쳐.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 파멸시켰듯이 나도 너희 가족 파멸시킬 거야. 아버지는 옥중에서 죽게 만들었고 너는 매일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예쁜 얼굴에 걸레질이나 해. 그게 내 운명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가도 됩니까? 나가. 그리고 매일 이 건물에서 바닥이나 닦아. 내가 볼 수 있게. 수진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영철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방금 전 부사장실에서 나온 수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사장실 문틈으로 들린 대화도 들었습니다. 회장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태준, 저 자식이. 비서가 놀라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이 욕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당장 법무팀 불러. 그리고 감사팀도. 네. 김태준, 지난 5년간 모든 거래 내역, 계좌 추적, 이메일 기록, 전부 조사해.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다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철호야, 미안하네. 자네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내가 나서겠네. 회장은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의 지난 5년, 모든 거래, 모든 계좌, 모든 계약서. 회장은 밤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낸다. 그리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철호의 누명도 벗겨준다. 한편 쪽방촌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늘도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제 곧 좋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반, 회장이 평소처럼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그 아이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오전 9시,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청소 직원 강수진, 오늘 출근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연락도 안 된다고 하네요.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화요일, 수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수요일,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강수진 주소 가져와. 네, 개인정보인데 긴급 상황이야. 빨리. 1시간 후 회장은 구로구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비서가 운전을 했습니다. 회장님, 직접 가시는 게 좋으실까요? 내가 확인해야 해. 차는 좁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회장이 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60대 노인이 쪽방촌 골목을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녹슨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작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패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수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아, 네. 하지만 너무 좁고. 회장은 그녀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평방, 곰팡이 핀 벽, 물이 떨어지는 천장, 구석에 놓인 낡은 휠체어.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휠체어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한쪽 얼굴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계세요. 회장이 휠체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한쪽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눈물만 흘렀습니다. 회장이 돌아서서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출근을 안 했지?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다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전화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겠습니다.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그녀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회장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 수진이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짐 싸. 네. 지금 당장 짐 싸.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회장님, 무슨 말씀을?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강철호 회장은 내 은인이었어. 은인의 딸이 이렇게 사는 걸 내가 모른 척할 수 없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고 말고. 어서 짐 싸.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삿짐 센터 불러. 그리고 강남에 있는 우리 회사 소유 아파트 중에 빈 곳 있지? 거기 바로 쓸 수 있게 준비해. 1시간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좁은 방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휠체어, 낡은 이불, 옷가지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회장이 직접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회장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쪽방촌이 멀어졌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도 되네. 이제 괜찮아. 수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앞 20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방 3개, 큰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저희가 살 곳입니까? 그렇네. 그리고 내일부터 어머니 전담 간병인이 올 거야. 병원도 좋은 곳으로 옮기고.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회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나를 살렸어. 이제 내가 자네를 살릴 차례야.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무릎 꿇어. 다신 무릎 꿇지 않아도 되네. 이틀 후 금요일 오전 10시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 전 직원 긴급 소집이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1000여 명의 직원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래? 갑자기 왜 모이래? 웅성거림 속에서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최영철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1년 전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강철호 회장님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분은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김태준 부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김태준 부사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계좌 번호들, 거래 내역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 8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강철호 회장님께 덮어 씌웠습니다.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조작입니다. 회장이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작? 당신 명의 해외 계좌 내역도 여기 다 있네. 화면에 스위스 은행 계좌가 나타났습니다. 김태준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20년 전 강철호 회장님께 복수를 다짐한 일기장 내용입니다. 김태준의 필체로 쓰인 문장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강철호 가족을 파멸시키겠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김태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업무상 횡령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 강철호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실제로 횡령을 했네. 증거도 명확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 그리고 죄 없는 사람에게 복수했어. 김태준이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대 옆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깔끔한 메이크업, 우아한 자세. 강수진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 청소부 아니었어?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수진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회장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경영기획실장으로 임명된 강수진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니, 폭발했습니다. 뭐야? 청소부가 실장이라고? 회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강수진 실장은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회장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최영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진이 회장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윤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대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민호 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태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수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짜 품격은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도 않겠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박민호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아니 실장님. 정말 미안해. 수진이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밑에서 일하시겠다면 환영합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은 어머니는 이제 휠체어 없이 보조기만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누명 벗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엄마. 우리가 이겼어. 1년이 흘렀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로비. 정장을 입은 여자가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강수진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청소 직원 한 분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힘든 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아이고, 상무님이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수진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후 3시 복지재단 사무실. 수진의 어머니 이정숙 이사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어머니는 이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로 선발된 장학생 명단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쪽방촌 학생이 5명, 한부모 가정이 7명.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저녁 수진과 어머니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세상을 몰랐을 거예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회사 복도. 과거 수진을 괴롭혔던 윤 과장이 그녀를 보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수진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과거는 과거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윤 과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태도로 보세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최영철 회장은 은퇴를 선언했고 수진은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출근했고 청소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강수진은 그것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